일본에서 쪽발이 코 묻은 던접 있다고 여기 와서 잘난 척 유세더니? 안녕하십니까. 민주의 호두까기 TV의 이민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민들의 정착금에 대해서와 첫 월급을 받고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탈북민들은 하나원에서 나올 때 정착금 300만원을 받고 3개월 동안 달마다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로 6개월 동안 달달이 기초생활수급비를 40만원씩 받습니다. 지금은 60만원이라고 하네요. 6개월이 지나면 자동 탈락됩니다. 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1가구당 1,4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월세는 본인부담 12만원에서 20만원, 관리비, 가스비, 보일러비는 별도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보고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왔는데 무슨 낯으로 족다만 다 하겠습니까? 북한말로 굶주린 개가 온똥 가릴 써냐. 그쵸? 온똥 돈똥 가리는 놈이 미친놈이죠. 하지만 너무 적다고 하는 탈북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지금은 정착금 4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브로커비도 같이 올랐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세금을 왜 저렇게 많이 주냐고 물으시겠지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분식점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브로커비 400만원을 주고 왔지만 많은 분들이 시골에 팔려갔다가 도망을 쳤고 설사 얘기하고 온다고 해도 브로커비를 중국에서 주고 온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의 도움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고 일주일 만에 도착한 쿤밍에서 북한분들 7명과 동행을 하여 제2국으로 갔습니다. 동행한 분들은 쿤밍에서 앞, 옆 증명사진을 찍고 신체 포기각서, 한국에서 받은 정착금 250만원을 주겠다는 계약서에 선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고 무서웠습니다. 만일 돈을 안 주면 신체를 가져간다는 뜻? 정말 소름 끼쳐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올 때 정착금을 받아가기 위해 브로커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브로커비를 다 지불하였을 거라 믿습니다. 2013년 당시 하나원에서 나와 제공된 임대아파트에 갔지만 막대기로 휘둘러도 거미줄 하나 잡히지 않는 10에서 14평 되는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전제품 사라고 따로 100만원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300만원으로 당장 필요한 물건을 샀는데 한국에서 브로커비를 지불한 탈북민들은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코가 속자라 저는 한 명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원에서 이뻐한 동생들이 있었는데 밥 한 끼밖에는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친언니는 아니지만 언니라는 게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20년 전에는 탈북자들의 취직도 대학도 정부에서 도와주었고 정착금도 3천만원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은 1억에서 2억도 받았다고 하네요. 초창기 정부는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관대하게 베풀었지만 어떤 분들은 그 기대에 보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큰돈이 생기자 외제차를 타고 사고를 밥 먹듯이 하고 술집에 드나들며 부하방탕하게 살고 집세도 홀랑 사기당하고 정부에 찾아가 집 내놓으라고 하고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었더니 직장 동료 상사들하고 치고받고 싸움질하고 경찰서에서 합의금 내고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었더니 공부도 안하고 점수는 바닥. 그래서 후회 오신 분들은 돈에 쩌들리고 취직도 대학도 본인이 알아서 가야 하고 점수가 낮으면 장학금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에게 맞는 정책과 규제를 해마다 바꾸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북한이 먼저 남침하여 폐허가 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조금 더 기여한 적 없으며 대한민국 복구건설에 훅 한 삽 나무 한 그루 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집값이 하늘의 별 따기라 살 자신도 없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어차피 떠나야 할 나그네 인생 그냥 즐기다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곡식은 뿌린 대로 거두고 자기 대접 자기가 받는다고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나 자신이기에 누구나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그 대가와 보상이 반드시 차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제3국을 걸쳐오면서 또 미국 유학도 다녀왔지만 작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세상에서 혼자 잘 사는 게 죄스러워 부모도 없는 동생들을 데려오려고 하나원을 나온 지 하루 만에 돈을 벌러 신천에 있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180만원, 3개월 동안 지켜보고 종직원이 되면 4대 보험 포함 220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 타는 날이 왔습니다. 월급 타는 날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까먹었나 보다 하고 돈 달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저는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다음날 출근해서 주방장에게 물었죠. 월급을 왜 안 주냐고요. 그랬더니 통장으로 들어갔으니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출근 첫날 통장 4번을 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통장을 들고 은행 가서 확인을 했더니 90만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180만원이라고 했는데 90만원이 웬 말이죠? 저는 다음날 사장님과 대판하러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죠. 당신들 사기꾼이냐고. 왜 사기치냐고요. 그러자 주방장이 하는 말이 3개월 동안 민주씨는 시간제로 일했다고.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을 민주씨가 너무 빨리 하였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시켰고 점심시간 빼고 최저임금 4,980원으로 계산하면은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황당하고 미치고 팔딱 뛰었지 뭡니까. 가라고 한다고 주방장이 좋은 언니라고 생각하며 좋구나 하고 집에 간 제가 모조리였습니다. 그럼 진작에 시간제니까 느릿느릿 하라고 기뜸이라도 해주든가. 주방에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제 잘못이죠.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냐고요? 네, 당연히 말했죠. 면접 볼 때 주방장, 지점장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했고 출근해서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죠. 제일 다 하고 남의 일을 도와주기까지 했는데요 뭐. 오히려 싸가지들은 저에게 용어를 말을 걸더라고요. Behind you? 쟁반을 들고 제 뒤에서 용어로 말합니다. 제가 알아듣겠어요? 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하고 뚝 가다가 멈춰섰죠. 고객님이 마시던 음료수가 서빙하는 애 옷에 확 부러진 거죠. 오 쉣! 막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 그들이 말한 용어를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밤새 독학하여 오고 그랬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를 달래주며 주방장은 저에게 일을 너무 잘하니 3개월 지나면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그냥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믿었던 주방장에게도 모든 정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시간제인 저를 3시에 퇴근시킨 언니도 잘못했어요. 다른 일이라도 시키던가 하다못해 청소라도 시키면 되잖아요. 이 식당 언니 거예요? 월급 언니가 주나요? 북한에서 와서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귀뜸이라도 해주었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했을 텐데 다들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저희 집 동네 식당에서 일하다가 3개월 후 아는 지인 덕분으로 골프장에 들어가 일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람은 너무 특출하게 잘할 필요도 없고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되고 못난 돌은 종 맞는다고 하시더니 참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살아온 경험을 얘기한 것이지 남들보다 너무 뛰어나셔서 많이 고생도 하고 힘들어 하셨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으셨으니까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저희 어머니 회사는 일본 합병회사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고 정문에는 여성 보이대원들이 버처를 섰고 어머니는 흰 가운을 입고 일하셨고 유리로 된 작업실들이 많았고 정밀 전자 회로 기계들을 수출하였고 어머니는 기계들을 검사하는 검사였고
또 어머니는 누구도 찾지 못하는 원인 모를 불량 제품들을 밤새 고쳐 버리는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고가의 자재들이라 월급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 어머니만 생고생 하셨죠. 그 회사에 제일 동포 제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포들은 돈이 있으니 공부도 많이 했겠죠. 우리 어머니는 원래 머리가 좋아서 수재로 대학에서 스카우트 했다네요. 그리고 회사는 우리 외할아버지 백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어느 제포 여성이 한 동료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냄새난다, 더럽다, 죽일련 살릴련 욕을 하면서 모순 부려먹듯이 하고 지 신발까지 닦으라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은 참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참다 못해 제포 여성에게 한마디 했죠. 야, 우리나라 식민지일 때 너희 부모는 일본에 붙어 살다가 너는 조국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 복구 건설 때 후간삽 나무 한 그루 심지도 않고 우리나라 살만하니까 개발하 와서 왜 우리나라 여성을 괴롭히니? 네가 이 나라에서 대가리 빳빳이 쳐들고 다닌 면목이나 있니? 일본에서 쪽발이 코 묻은 던접 있다고 여기 와서 잘난 척 유세떠니? 너는 저기 구석에서 얼굴도 쳐들지 말고 일이나 해! 네 더러운 상판에 침 뱉기 전에. 역시 우리 엄마 최고. 그 제포 여성은 왕왕 울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새내기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라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절대 남을 괴롭히지 않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 많이 받아서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을 더 잘 챙기시는 현명하고 따뜻한 분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만나요.